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민주당 양천구 의원들이 현직 구의원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구의회 차원의 특위 구성과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자체 조사를 위한 첫 번째 관문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의입니다. 심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의장실 앞에 모였습니다.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을 감사하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기 위해서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현직 여당 구의원인 최혜숙 의원의 아들이 시설관리공단의 7급 관리직 직원으로 채용된 사실을 두고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혜숙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상임위원회인 양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의혹을 상임위에서 심사하기 부적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시설관리공단이 지원서와 심사 결과서 등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별위원회는 행정사무 조사를 위해 현지를 확인하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자를 불러 증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3차례에 걸쳐서 방문까지 해서 자료 요청을 했지만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지금 계속 의혹으로만 지금 비춰지고 있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지금 그 특위 구성을 해야 된다. 관건은 여당 의원들의 동의입니다. 특위를 통한 의회 차원의 조사가 진행되려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의장이 통과시켜야 합니다. 현재 양천구의회 운영위원장과 의장은 모두 최혜숙 의원과 같은 당인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여당 의원들은 특위 구성에 난색을 표하고 있고 이재식 의장 역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원님들하고 연관된 사안들을 이렇게 건건마다 특위를 열어서 본회의를 열고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그 부분들은 일을 만들어서 더 하니.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위 대신 윤리위원회를 열어 해당 사안을 조사하자는 입장입니다. 양천구의회 다음 회기는 오는 30일로 예정된 제302회 임시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최근 초등학교 교사가 교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고 또 교사가 제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교육당국이 교권 보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교사 면담을 위한 사전 예약 시스템을 도입했고 경기도 교육청은 악성 민원으로 직위 해제된 교사들의 복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을 취재 중인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얼마 전에 서울시 교육청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들었습니다. 좀 내용을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서울시 교육청이 마련한 교권 보호 대책의 핵심은 학부모의 악의적인 민원에서 교사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자, 먼저 다음 달부터 학부모가 교사를 면담하거나 통화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약을 해야 하는데요. 이 사전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교사에게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을 1차적으로 분류해서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또 화를 참지 못해 교실로 직접 방문하는 일부 학부모들이 있는데 이 같은 행위를 막기 위해서 민원인 대기실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혹시 있을지 모를 교사에 대한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함인데요. 학교를 방문하는 학부모 등 외부인들은 앞으로 민원인 대기실에서 면담을 위한 절차를 밟아야지만 면담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일부 화를 참지 못한 일부 학부모들의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민원 대기실에는 지능형 영상 감시 시스템이 구축돼서 혹시 있을지 모를 법적 분쟁의 증거 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니까 혹시 화가 나서 학교를 찾아왔더라도 욕설이나 폭언 등은 삼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학부모가 교사 면담 또는 전화 통화를 요구할 때 학부모에게 사전 고지 의무를 부여하고 학교는 사전에 고지받을 권리를 제도화하겠습니다. 이 체계를 통해 교사에게 들어오는 민원을 1차적으로 시스템에서 분류하여 교사에게 바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학부모와 교사 간에 이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때 교사 보호를 위한 제도도 좀 강화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바뀌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아무래도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과거에 그 소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으로 인정받아야만 했는데 앞으로는 교육활동 중인 모든 교원에게 누구나
소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재판이 진행 중이 전인 수사 단계부터 예. 변호인 선임비를 지원받고 싶으면 이걸 요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고요. 그동안 지원 절차가 굉장히 좀 복잡했는데 이것도 간소화해서 부담을 좀 덜게 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소송으로 안 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은 소송으로 가기 전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도입해서 앞으로 법적 소송을 좀 피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악성 민원으로 이제 불이익을 받았던 교사에 대해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건 좀 어떻게 진행되고 그렇습니다. 있나요? 최근에 그 경기도 교육청이 그 유명 웹툰 작가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해서 직위가 해지된 특수교사를 복직시켰습니다. 인태교육감 최근 SNS를 통해서 유명 웹툰 작가가 발달장애 아들을 담당한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선생님 한 분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제 교육감이 말하고요. 예. 악성 민원이나 불합리한 소송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대신 법적 대응을 하겠다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뭐 서울시 교육청과 일맥상통하다고 봅니다. 예. 또 억울하게 직위 해제된 교사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전수조사를 통해서 불합리한 처벌을 받은 교사에 대해서는 정상화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참고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직위가 해제된 교사는 최대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대기 발령하거든요. 네. 아무 일도 못하게 되는데 예. 또 해당 기간에 어떤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으면 직권 면직을 통해서 공무원의 신분이 박탈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불합리한 부분은 빨리 해소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미처 살펴보지 못했던 어떤 교권 보호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게 실질적인 좀 효과로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 현직 교사들은 뭐 면담이나 통화를 예약제로 한다, 뭐 이렇게 해도 화가 난 학부모와의 대면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현직 교사들의 말이고요. 또 면담을 요청하지 않고 화가 난 부모들이 뭐 감정적으로 학교를 직접 찾아온다고 해서 이거 여기에 대한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학부모 면담을 위한 전문 상담이 배치돼야 한다라는 게 이제 교사들의 말인데 예. 현재 전문 상담 인력은 전체 초등학교 중에 절반밖에 배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원이 지금 현재 굉장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 아동 학대로 신고돼서 직위 해제된 교사가 뭐 복직되더라도 그동안 심적 고통과 정신적 상처는 뭐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생활 지도가 아동 학대로 둔갑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구멍을 메우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하는데요. 최근에 조희연 교육감이 최근 그 SNS를 통해서 서희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고 관련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국회가 입법 보완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예, 교권 보호를 위한 지금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나오는 이 얘기들이 좀 형식적인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대안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김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제7회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본상에 일본 작가 메도루마 슌이 선정됐습니다. 은평구는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본상에 일본 오키나와의 메도루마 슌, 특별상에는 진은영 작가가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본상을 수상한 메도루마 슌은 일본 오키나와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 일본 문학계의 가장 큰 상이라 할 수 있는 아쿠타가와 상을 수상했는데요. 은평구는 메도루마 슌은 소설, 에세이, 평론 등을 통해 오키나와의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21세기 비서구권 작가 가운데에서 주목할 만한 작가로 꼽히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7회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시상식은 9월 12일 오전 10시 진관사 한문화체험관에서 열리며 오후에는 본상 수상 작가와의 만남 행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10월 중에는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심포지엄이 올해 처음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독립운동가 백초월 스님과 진관사 태극기를 소재로 한 연극이 무대에 오릅니다. 은평구는 광복 78주년을 기념해 창작 공연 시간과 기억의 기다림 초월과 진관사 태극기를 오는 15일 오후 5시 은평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연은 민족의 얼이 담긴 태극기를 찾고 기록하고자 했던 초월 스님의 삶을 그린 공연으로 은평문화재단과 사람과 무대 협동조합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공연은 전석 무료이며 은평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매할 수 있습니다. 네, 찜통더위가 좀처럼 식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습적으로 내리는 소나기는 폭우 수준으로 힘든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태풍 소식까지 있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목요일쯤에 우리나라 남해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날씨 상황을 맹소영 기상칼럼니스트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여름이지만 이렇게까지 좀 더웠나 싶은데요. 실제 이번 여름이 좀 평년보다 유난히 더운 게 맞는지 수치로도 그렇습니까? 8월 4일 기준 최근 기상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평균 폭염 일수는 8.3일, 평년 이맘때면 한 5, 6일 정도 나타나야 될 일최고 기온 33도가 넘는 날, 폭염 일수가 한 3, 4일 정도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건 엄연히 평균 이야기고요. 좀 상세 지역 상황을 좀 더 들여다보면 차이가 큽니다. 서울은 올해 폭염 일수 현재까지 12일, 강릉 17일, 포항 18일, 경북 의성은 20일로 전국에서 가장 더웠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기록되는 2018년 31일 수준에는 좀 크게 못 미치지만 평년 여름 한철 10.7일 정도 나타나는 보통의 여름에 비한다면 분명히 덥긴 많이 덥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폭염은 얼마나 기온이 올랐냐도 중요하지만 폭염이 얼마나 장기화되고 있느냐도 중요한 문제인데요. 서울의 경우 지난 7월 28일부터 현재까지 열흘 가까이 폭염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해안을 중심으로 밤더위가 심한 제주도, 특히 동해안 지역의 경우에는 20일 넘게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한 번씩 내리는 소나기는 또 폭우 수준입니다. 이런 유형의 기습폭우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비가 내리는 원인, 일단 비구름이 만들어졌다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다가와서 비를 뿌리는 경우도 있지만요. 이 비구름이 갑자기 만들어져서 내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바로 요즘에 내리는 소나기입니다. 동남아 지역에 가면 해가 쨍쨍 내리쬐다가도 늦은 오후쯤에 갑자기 먹구름이 끼고 비가 내리는 경우가 있죠. 이때 낮 동안 지면을 달군 열기가 지면 부근의 공기를 뜨겁게 데우고 이 공기가 하늘 위로 상승하면서 비구름을 만드는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열대 지역처럼 낮 동안에 폭염으로 쌓인 열기가 늦은 오후쯤에 높은 상공으로 올라가는 이런 대기 불안정이 발생을 하면서 강한 소나기 구름을 만들어서 비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이번 주까지도 계속해서 더운 열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낮에는 덥고 늦은 오후쯤에 소나기가 내리는 형태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끝으로 태풍 카눈의 이동 경로도 좀 짚어주실까요? 그래도 변수는 태풍입니다. 유례 없는 이동 경로를 보이면서 예측 불가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6호 태풍 카눈의 경우는 당초 지난주 초반에 중국 남부 내륙을 향해서 소멸할 것으로 보였는데요. 180도 방향을 틀어서 오키나와 대만 부근 해상에서 정체하다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8월 7일 새벽쯤에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곧장 규슈 서쪽 해상을 지나서 우리나라로 북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8월 9일 일본 가고시마 서쪽 부근에 바짝 붙어서 북상한 뒤에 우리나라 내륙, 특히 대구 쪽에 8월 10일 오후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8월 9일부터 10월 사이가 우리나라의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까지도 태풍의 경로가 유동적이기는 하는데 계속해서 태풍의 진로가 동쪽보다는 우리나라 서쪽 쪽으로 지금 이동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예보로서는 이 태풍의 중심이 대구 부근을 향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거의 전 지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이니까요. 주 중반부터는 태풍의 영향권에 들 것을 감안하시고 계속해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태풍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설물 피해 없도록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맹소영 기상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양천구가 청년을 대상으로 강의를 제공합니다. 양천구는 다음 달 2일과 9일 청년 일자리 카페에서 청년 특강, 우리 집 변호인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강은 현직 변호사가 구직자 청년을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 관련 법률 지식과 전세 사기 특별법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어집니다.